그날의 사고만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음악은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콘서트홀을 가득 메우는 목소리의 주인공. 비평가들도 인정한 차세대 소프라노. 저는 유명한 성악가였어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빙판길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은 트럭과의 충돌.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간 저는 2주 만에 눈을 떴지만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의 진단은 성대의 영구적 손상이었어요.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이 제 영혼을 무너뜨렸어요. 꿈도 희망도 미래도 모두 산산조각 났죠. 6개월간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음악 없는 삶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치료사는 계속 말했어요. 발성은 불가능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죠. 노래할 수 없다면 말도 하기 싫었거든요. 어느 날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편지가 왔어요. 음악 교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목소리 잃은 음악 교사라니 웃기는 일이었죠. 하지만 밤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울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동정 어린 시선,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죠. 다음 날 바로 짐을 꾸렸어요. 과거는 모두 버리고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전교생 37명의 작은 학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저를 반겨주셨어요. 성악가셨다면서요? 대단합니다. 제 상황을 알고 계셨어서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죠. 조그만 사택으로 안내받았는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 전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 제 음악 선생님이에요. 라고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죠. 칠판에 제 이름을 썼어요. 김민서.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어요. 목소리를 잃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죠. 작은 소녀가 손을 들더니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저는 칠판에 음악은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야 라고 적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금세 수긍했어요. 첫 수업은 리듬 게임으로 시작했죠. 말 대신 손뼉을 치며 지시했고 아이들은 금세 규칙을 이해했어요.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어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을 때 오랜만에 미소가 나왔어요. 저는 매일 아이들을 가르칠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없이 음악을 가르칠 수 있을지. 점점 나만의 교육법을 개발했죠. 몸짓 언어도 만들었어요. 손가락 하나는 작게, 두 손 벌리기는 크게, 고개 끄덕임은 템포 빠르게, 천천히 흔들면 느리게.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어요. 오히려 재미있어 했죠. 민서쌤이랑 하는 음악은 비밀 코드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글로 질문하면 아이들이 큰 소리로 답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되었죠.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제안했어요. 선생님, 합창단 만들어요.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지만 전 망설였어요.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산골 합창단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 방과 후에 모였는데 처음엔 5명이었다가 점점 늘어났죠. 결국 전교생 대부분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휘봉 대신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했고 빛이 향하는 곳에 맞춰 아이들이 노래했어요. 새로운 방식이었지만 효과적이었죠. 가장 어려웠던 건 음정 교정이었어요. 직접 소리를 들려줄 수 없으니까요. 결국 태블릿으로 녹음된 음을 들려주는 방법을 택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안에서도 무언가 울렸어요. 다른 형태로 음악이 제게 돌아오고 있던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바로 그 감각.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전국 초등학교 합창대회가 열립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 또 망설였죠.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시골 학교의 열악한 환경, 경험 부족. 하지만 아이들의 열정은 그 어떤 학교보다 뜨거웠죠. 매일 아침 일찍 모여 연습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때론 토요일에도 모두가 나왔어요. 곡을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었는데, 결국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리아를 편곡했어요. 아이들에게 맞게 조금 쉽게 만들었죠. 지역 예선에 참가했을 때, 작은 시골 학교라고 무시당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화음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선 통과 소식에 온 학교가 들썩였어요. 부모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셨죠. 마을 전체가 합창단을 응원했어요. 드디어 서울 본선 대회 날. 대형 공연장, 화려한 조명, 아이들의 눈이 긴장으로 점점 커졌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요 부분을 맡은 아이라서 모두가 당황했어요. 대신할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어요. 그때 무언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간 갈고 닦은 음악적 감각이 깨어난 거죠. 손으로 아이의 목을 만지며 진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글을 썼죠. 내가 도와줄게. 함께하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에 올랐을 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관객석에는 옛 동료들도 보였고요. 전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고 아이들이 입을 열었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들의 진심이 모든 이의 가슴에 닿았죠. 아프다고 했던 아이가 솔로 파트를 시작했을 때 제가 옆에 섰어요. 함께 호흡하며 용기를 주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입에서 작게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아이도 저도 놀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음악이 저를 다시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절정 부분에서 아이가 고음을 살짝 놓쳤을 때 반사적으로 제 목소리가 그 자리를 메웠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프라노의 음성. 의사가 불가능하다던 제 목소리. 공연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제게 달려오며 외쳤어요. 선생님이 노래했어요. 선생님이 노래했어요. 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심사 결과 우리 학교가 대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은 가장 진정성 있는 공연이라고 평가해 주셨죠. 그날 이후로 제 목소리는 조금씩 돌아왔어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죠. 완벽한 성악가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기엔 충분했어요. 학교로 돌아와 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말로 인사했어요. 모두들 안녕.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었어요. 지금은 산골 합창단이 유명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죠. 전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음악의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가끔 옛 무대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으니까요. 목소리를 잃고 나서야 전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음악이란 거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연주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 영혼도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은 손녀에 대한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담은 이야기예요. 왼쪽 화면을 꾹 눌러 들어가 보세요.